자,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종목을 우리가 따로 사도 되는지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급 먼저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신흥시장 주식 그리고 채권 펀드 자금 흐름인데요.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말 이후 최대 규모인 5억 달러가 신흥시장으로 유입되었다라는 건데요.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자금들이 건전하게 잘 분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특정 업종 바로 기술주에 13.5억 달러나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는 다른 업종 대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결국 AI의 중심인 기술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의 중심이 되는 돈의 흐름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실제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순매수 추이를 보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에는 편승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었는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외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 반대로 개인분들은 물려있던 물량을 털어내는 것인지 항상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외인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저 시세에 내 몸을 맡기고 같이 편승하는 흐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 물량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반면에 외국인 매수 유입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게 또 상반되게 된다? 개인 매수 물량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해버리고 반면에 외국인은 슬슬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역시나 매도 주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저피별 정책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상승 초입 국면에 발생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긍정적인 시그널까지 내비쳐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죠. 오히려 늦어질수록 시장 과열을 억누르면서 건전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과거 패턴상 3월에 상승 확률이 높았던 한국 증시 데이터를 봤을 때 적어도 3월만큼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밸류업 정책과 AI 열풍으로 외국인이 올해 들어 12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특히 SK하이닉스 1조 1,454억 원 순매수하면서 최선호주로 선택받았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외인 지분은 54.12%로 무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외인들이 얼마나 SK하이닉스를 매력적인 AI 기술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에 맞춰서 외사 맥커리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AI 수요 증가에 맞춰 HBM 생산 확대가 예정되었기 때문 외에 23년 말까지 하이닉스는 HBM 생산량을 2.5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고 주요 고객들의 AI 칩 생산 증가들은 HBM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죠. HBM 생산은 확대하되 D램 생산은 감소시킬 겁니다. 돈을 들여서 생산 시설을 무리하게 확장한다라기보다 D램 생산 설비를 일부 전환한다라는 건데요. 최첨단 D램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HBM 생산량은 늘어나겠죠. 세 번째, AI vs 기존 시장 D램 공급 경쟁 심화. 2025년에는 AI 칩 생산에 사용될 D램 비중 최대 50%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SK하이닉스가 물량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다면 기존 D램 고객들에게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압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왜냐? D램의 공급 부족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쯤에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죠? D램 수요가 너무 많다, 메모리의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램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심지어 1분기 디램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물론 4분기쯤 되면은 다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피크아웃은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디램 수요는 견조하고 디램 가격도 올라오고 있다. 고객사들의 수요도 아주 준수하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디램 공급량 조절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4년에서 26년 영업이익 전망치 6%, 12%, 14%로 상향 조정하며 외사 목표가는 대략 1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우리들은 시세를 관찰하며 지속 보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SK하이닉스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12만 8천원에서 13만원을 지지 밴드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가격대부터 고점까지 대략 플러스 28%의 수익을 이뤄냈죠. 그리고 23년 초에 제시해드렸던 7만원 초반대의 가격대에서는 하이닉스 플러스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 목표가 18만원, 22만원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의 가격대에서부터 적어도 20만원대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는 차라리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눌릴 때 모아가는 전략 한번 실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13일 동영상에서 한미반도체 설명드렸을 때 시가총액 10조 원의 영역 플러스 30% 남아있는데 이 상승 여력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 한미반도체는 전일 10만 1,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사실상 시가총액 10조 원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HBM 관련 종목들 소부장 기업들,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불안감도 조금씩 생길 거예요. 자익 실현을 해야 되나, 투자를 지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나오실 겁니다. 물론 기술 변화, 과잉 집중, 금리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에 단기적인 위험을 헤쳐나가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형주를 아직은 메인으로 삼되 한국의 중소형주들은 수익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일정 비중의 현금은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모두 적절하게 혼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한국 시장 상승 지속 가능성 제시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산업 투자 전략 제가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HBM, CXL, AI 성장 요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서 소부장 기업들 누릴 때마다 모아 가시거나 혹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면 각 섹터에서 대장급 종목들 딱 한 종목에서 두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저위험 고수익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을 우리가 파악해 놓고 주가가 맞아야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제 몫이고요.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